자, 경찰학 법령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고, 옳게 나올 선지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옳게 나오지 않을 X 선지 중심으로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1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틀리게 낼 건 없어요. 경찰관 등 일반직 공무원 얘네들이 다 포함된다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이런 걸 암기하기보다는 경찰 공무원만 아니라 무슨 얘네들이 다 포함되네? 이 정도. 포함이 안 된다면 X지만 포함된다 그러면 0으로 답하면 돼요. 하나씩 단을 외우기보다는. 그 다음에 2호, 3호 나오면 들러리. 그 다음에 설치는 알죠? 자문기구 자체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이게 의결기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문 동그라미 조심하시고. 경찰서에 넣는 거 다 아시죠?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경찰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조심하시고 자문 조심하시고. 자문 조심하시고. 그게 구속력이 없는 거야. 4조부터 권고 이런 게 다 자문이에요. 하나만 하는 소리가 이제 자문이죠. 그러니까 한번 경찰청장이 자문을 들어보고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문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거지 뭐해서 구속력 있는 이제 의결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경찰위원회는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이고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의결기관을 넘어서 합의행정기관, 합의행정청까지 나가잖아요. 여기는 자문기관이다. 우측 구성 7에서 13명 이렇게 나오겠지만 7에서 13명 그 다음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건 노력이 아니죠. 이건 초과하면 안 돼요. 국가경찰위원회는 노력이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반해서 국자법은 이쪽은 초과하지 아니해야 되죠. 아니해야 한다.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런 건 틀리게 낼 수 있겠죠. 경찰청장이 라든지 서울경찰청장이 임명한다. X. 호선하죠. 호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기투표하는 겁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인기투표 비슷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망. 위원이 두 가지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직과 이촉위원. 당연직은 따로 이촉이 필요 없는 거죠. 사망. 당연직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감사관이 이미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은 그냥 당연직 인권위원이 되는 거야.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이 당연직이다. 얘네들은 7명에서 13명 중에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1명. 한 명이 지금 당연직인 거야. 경찰청의 감사관, 시도경찰청의 각기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이 있겠죠? 이쪽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6명에서 12명 사이는 이촉위원들이죠. 다음 사람들을 이촉한다 이겠죠? 1호, 2호, 3호, 4호 이런 사람들을 이촉한다. 그래서 7명에서 13명이고 7명에서 13명이고 7명에서 13명이고 여기에 당연직과 이촉위원이 있다라는 뉘앙스 갖고 있고 당연직에 누가 있는지 경찰청은 누구? 시도경찰청은 누구?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나머지 이촉위원이다. 이촉위원이란 구체적인 숫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나오죠. 연도가 3년이 나오는데 사원은 3년이 아니죠. 현재 당원만 아니면 되죠. 어제까지는 당원이었는데 오늘은 당원이 아니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3년 숫자 조심하시고 그 사원은 그 3년이 없다는 거 혹시 모르니까 뒤통수 진짜 친다라면 사호를 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당했던 적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X죠.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돼. 예? 현재 당원이면 의원이 될 수 없죠. 근데 현재 당원만 아니면 의원이 될 수 있죠. 그다음 이촉위원이 이랑 갖고 원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런 게 이제 그 국자법에서 나오는 이제 위원들 결격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도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당의 당원 잘 체크를 해두는 게 이건 좋다.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임기 2년이고
2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죠? 2년. 이건 뭐 암기하셔야겠죠. 어쩔 수 없이 두 차례. 합쳐 6년이네. 2년. 그죠? 근데 위원장은 따로죠. 위원장은 아예 연임이 안 되죠.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죠. 위원장은 연임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촉위원들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직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이 감사관이었을 때만 당연직인 거야. 감사관이 다른 직으로 전보되면 이제는 그 사람이 인권위원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감사관이냐 아니냐에 따라 좌우되는 거니까 따로 임기도 없고 이쪽 당연직위원은 따로 임기도 없고 뭐 별다른 얘기 없는 거예요. 뭐 두 차례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이쪽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두 차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7조 1항 누구에 대한 얘기죠? 위원장과 이촉위원에 대한 얘기지 당연직위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직위원은 감사관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그냥 임기도 없어. 그냥 감사관이 몇 년 하느냐 이 문제지. 그 다음에 뭐 두 차례 이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2항 결혼이 생기면 새로 이촉을 하게 되는데 임기는 이촉된 날로부터 뭐 이게 틀게 되는 방법 알죠? 이게 좀 치사하지만 다음 날이 아니고 이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년을 기산한다 이게야. 2년을 계산할 때 나머지 기간을 기산한다 이게야. 그 다음에 위촉의 해촉 이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에서 2항이죠. 일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위촉 일자가 빠른 선임자로 봐야겠죠. 위촉 일자가 빠른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니까 연장자가 먼저 들어오면 틀리다는 뉘앙스만 알면 돼요. 이런 것들은. 위원장이 지금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X. 연장자가 아니라 뭐다? 선임자. 이쪽 일자가 빠른 순으로 하고 같으면 연장자니까 먼저 연장자가 들어오면 틀리죠. 먼저 연장자가 들어오면 틀리다. 이거 말면 돼. 이런 것들은. 연장자. X. 연장자 먼저 들어오면 안 돼. 최소한 연장자가 먼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틀리게 낼 때는 분명히. 3항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죠. 장기간이란 말이죠. 아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러면 새로운 사람 뽑아줘야죠. 사유가 발생하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인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항 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 1항 2항 정기에는 경찰청은 올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그죠? 이거는 기억하셔야겠죠? 올 1회 분기 1회 반기 1회는 뭐가 있었죠? 이 동네에서 반기 1회는 뒤에 가시면 24조 가시면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죠. 반기 1회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죠. 반기 1회 그래서 인권위원 정계의 인권회의 정계의 경찰청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그 다음에 3항 3분의 1 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됐고 공고 의견 표명에 대한 조치 이게 공고야 자문이니까 우측 18조 기본계획과 인권계획이 있다는 단어만 조심하면 돼요. 기본 인권 두 가지가 있다. 누가? 경찰청장이. 이거 53 순서 기억하시기 되길 바라고. 기본계획과 인권교육계획. 기본계획, 인권교육계획. 자, 인권 관련돼서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본이 있고 뭐가 있다? 교육이 있단 말이죠. 인권 계획과 관련돼서 하나가 기본이 있고 또 하나가 교육이 있는 거죠. 기본은 몇 년? 5년. 그 다음에 교육계획은 3년. 실시는 2항, 18조 2항 매년. 경찰관서의 장애이거는 인권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시켜야겠죠. 교육을 실제 이제 진행하는 것 이런 것은 경찰관서에 장애하는데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교육 시기 이수 시간 뭐 이런 건 좀 그러긴 하죠. 1호 2호, 3호, 4호 등이 있다. 그렇죠. 인권 영향평가 실시 누가 하는지 봐보세요. 경찰청장이 한다. 누가 하는지 경찰청장이 한다. 뭐에 대해서요? 첫째, 재개정하는 법의
대해서, 두 번째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에 관련돼서 집회 시에 관련돼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누가? 경찰청장이. 이게 뭐 1호, 2호, 3호를 틀리게 내지는 않으니까 1호, 2호, 3호는 넘어가지고 누가 하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예? 그다음에 2항. 제하는 경우 있죠. 영향가 없는 것들. 경미 이미 절차를 거친 경우는 인권 영향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제한다. 경미하다. 별로 할 필요 없겠죠. 영향가 없는 것들. 그다음에 이미 다른 절차를 거쳤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제한다. 이것도 뉘앙스만 알면 돼요. 나오더라도 뉘앙스만 알면 되고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 23조 인권의 평가를 실시한다. 대가시면 1호 법령. 법령은 상정하기 60일 전에, 경찰인의 상정 60일 전에 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법령을 만든다 이게야. 그 다음에 2호 아까 정책 인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계획은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전에. 그 다음에 3호 아까 집회 시 문제는 30일 전에 뭐한다? 인권 영향 평가. 이건 끝난 다음이죠. 종료로부터 30일 전에 인권 영향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조는 인권 보호 담당관이 하죠. 인권 영향 평가는 경찰청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권 영향 평가의 이행 여부는 누가 한다죠? 인권 보호 담당관이 한다. 반기일에. 인권 영향 평가는 누가 했죠? 경찰청장 했죠? 청장이 세 가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집회 시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했고, 안 하는 두 가지가 대충 있어. 영향가 없는 거라든지 절차를 거쳤을 때, 경미 절차를 거쳤을 때, 그죠? 그다음에 법을 국가경찰련에 올리기 전에 60일 전에, 그다음에 계획은 30일 확정되기 전에, 집회는 30일 전에, 종료로부터 30일 전에. 그다음에 영향평가 했죠? 그 다음에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누가? 인권보호 담당관이. 누가? 인권보호 담당관이. 반기일에 1년에 2번 하는 거죠. 이를 경찰청 인권에 제출한다. 반기일에 영향평가를 해서 제출한다. 인권 진단사항 연1회. 인권보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1회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건 연1회네. 그죠? 연1회. 뭐는 반기일에 했죠? 인권 영향 평가 이행 여부. 인권 영향 평가 이행 여부는 반기일에 했죠. 인권 보호 담당관이. 인권 진단은요? 연1회. 그다음에 진정의 접수 및 처리. 이거는 대충 프로세스만 알면 돼요. 인권 침해의 진정은 문서로만 하는 건 아니다. 전화 구두로도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 청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 시간에 배우는 청원은. 근데 이거는 문서로 안 해도 되네. 전화 구두. 이런 뉘앙스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3항 같은 경우는 2항 같은 경우는 1항은 진정이 있는 건데 2항은 없을 때도 가능하다. 없을 때도 뭐 가능하다? 인권 침해 조사 등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1항은 진정이죠. 2항은 진정이 없더라도 이 말이에요. 1항은 진정, 2항은 진정이 없더라도. 두 가지가 있구나. 넓게 보면 1항의 진정, 2항은 진정이 없을 때 직권. 뭐가? 인권 침해 조사. 인권 침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는 진정, 하나는 진정이 없어도 이런 경우. 뭐 경찰청장이 지시를 한다든지, 단서가 발견됐다든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1항은 문서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화 등으로 하는구나. 구두로 또 할 수 있고 급하니까. 2항은 진정이 없어도 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뉘앙스. 자, 그다음에 29조는 각하랑 나머지를 알아야죠. 이 각하 29조. 29조는 각하고, 자 35조는 조사 중지고, 36조는 진정 취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37조는 기각이고, 38조는 인용이죠. 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이 있었죠? 뭐하죠? 각하하죠. 또 뭐하죠? 조사하다가 조사 중지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진정을 기각할 수도 있죠. 인용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각하에 쓰는 경우는 이제 암기하기 힘들 거예요. 자, 명백이라는 단어가 주로 들어오고, 이 명백이라는 단어랑 구분할 게 29조랑 구분할 게 37조야. 37조는 기각은 명백이 아니죠. 진정한 것이 사실이 아니야.
라든지 인권 침해가 아니야. 인권 침해가 아니야. 이런 뭐 한다고요? 이런 뭐 한다고? 기각한다. 진정을 기각한다. 그렇죠? 근데 명백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명백하다. 사실이 아닌 게 명백하다. 인권 침해가 아닌 게 명백하다. 이런 자가 붙으면 뭐에 기각이 아니라 이건 각하다. 응? 명백자가 붙으면 각하예요? 야, 명백하면 뭐 그냥 제대로 조사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딱 봐도 뭐 인권 침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조사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각하. 각하. 어? 일종의 본안 판단 안 하는 거지. 본안 판단 안 하고 그냥 문 밖에 쫓아내는 거야. 나가세요. 뭐 이런 거야. 나가세요. 명백하니까. 사실이 아닌 게 명백해. 어? 그러니까 그냥 아유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 명백자가 들어오면 뭐해? 각하. 명백자가 들어오면 각하. 명백자가 안 들어오고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건 심리를 해서 기각. 해봐야 알지. 명백하지 않으니까 인권 침해냐 아니냐를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봐야 알지. 그래 보니까 아니더라. 기각. 아, 그래도 진짜 인권 침해더라면 인용이겠죠? 보니까 직접 조사해봤더니 인권 침해더라. 그럼 당연히 인용하는 거지. 인용하는 거지. 그래서 각하, 기각, 인용이 있다. 응? 근데 조사 중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각하는 힘드니까 이제 뒤에 가면 기각은 정확한 게 좋겠지. 기각은 37조. 자, 첫째, 사실이 아니다. 두 번째, 이미 피해가 구제돼 있다. 세 번째, 인권 침해가 아니다. 뭐예요? 기각. 어느 때 기각한다고요? 사실이 아니다. 이미 구조치가 취해졌다. 그 다음에 인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면 기각이죠. 그 다음에 조사 중지 35조. 조사 중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조사 중지할 수 있다. 조사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어쩌고 1호 소재 파악이 안 돼. 두 번째도 소재 파악이 안 돼. 세 번째도 이에 준하는 거야. 네 번째를 특히 암기하겠죠. 감사원의 조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가 개시된 경우 뭐 한다? 35조 중지. 자, 중지 조심하셔야겠어요. 중지. 자, 중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지. 자,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뭐 참고인이든 진정이든 뭐 피해자든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어. 그럼 뭐 한다? 중지.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야. 그러면은 조사 중지 할 수 있다. 이것까지 기억하셔야겠죠. 이거는 할 수 있다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용은 뻔한 거고 사실은 인용은 뻔한 거고 나머지는 그건 뭐라고 봐야 돼요? 29조에 나와 있는 다시 29조. 29조는 사유가 원체 많아서 각하지. 뭐 명백하다든지 뭐 공소시 완성이 됐다든지 뭐 시효 완성이 됐다든지 뭐 많죠. 그다음에 재판이 뭐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종결됐다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익명 가명으로 제출했다든지 뭐 진정이 취해됐다든지 나머지 뭐 11개째는 다 각하니까 기각이 세 가지. 인권 침해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미 구제됐다. 기각. 중지 소재 파악 안 돼.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경찰 조사 중이야. 경찰 검찰에서 조사 중이야. 조사 중이야. 그다음에 이런 경우 중지. 근데 인용이야 뭐 인권 침해라는 거니까 뻔하고 이거 빼면 뭐예요? 각하지. 이거 빼면 각하다. 기각을 암기해야겠죠. 그다음 조사 중지를 암기해야겠죠. 인용이 너무 뻔하니까 인권 침해라는 게 인용이니까 나머지는 각하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각하를 한번 읽어보는 뉘앙스만 가지면 되겠다. 그렇죠? 뉘앙스만 가지면 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30조 조사의 촉탁. 사건을 이천받은 경찰청 소속 국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첨부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자, 그럼 1개월 이내 조사 결과를 촉탁한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보통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위임이라고 말을 쓰죠. 하급 행정기관이 아니라면 보통 촉탁이라고 하죠. 자기 아래 똘마님이 보통 위임하는데 자기 똘마니가 아니면 촉탁을 하죠. 촉탁. 그 다음에 물건 등의 보관. 이거 뭐 반환하는 얘기는 알죠? 사항. 자,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반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야. 반환해야 되며
요구하는 경우죠. 요구하는 경우는 반환해야 되는 거고 상. 요구하는 경우는 반환해야 되는 거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1호, 2호, 3호는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되는 거고 조사가 끝났겠죠? 조사가 끝나면 이제 반환 요구하면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 각호에 해당하면 뭐예요? 반환할 수 있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사 중지 아까 조심하시라겠고 35조 33조는 읽어나 보시고 진정이 취소할 수 있다. 뭐 취소할 수 있다는 정도 알면 되겠죠. 진정을 취소할 수 있구나. 옳게는 나올 수는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 이런 것들은 우측 인용 구조 조치됐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단장이 누구냐 사망 42조 사망 단장은 경찰청 수동 경무관급의 공무원 중에서 한다. 경무관급 단장, 진상조사 단장. 누가 구성할 수 있죠? 1항의 경찰청장이죠. 42조 1항 경찰청장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중단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할 수 있고 그때 단장은 경무관급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단장, 진사조사단 단장. 그 다음에 43조는 팀장이네, 그렇지? 총경급은 팀장.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징산조사단이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나오면 뒤통수 쓴 거지 뭐.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척탁 목적 부정척탁 및 공직자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부정척탁 금지. 그 다음에 공직자의 금품 수수 금지. 두 가지를 다루는 게 제일 법 제목을 봐보세요. 부정척탁 및 금품 수수 금지죠. 부정척탁, 그다음에 금품 수수 금지죠. 두 가지를 다루는 법이다. 부정척탁, 금품 수수 금지. 자, 정의에서 특징이 라목에서 사립학교 포함, 언론사 포함이죠. 부패방지법은 언론사가 빠지죠. 부패방지법은 언론사가 빠지고, 그죠?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립학교가 빠지죠. 이런 것들 빠지죠. 나중에 29페이지 가보시까 29페이지. 부패방지법에서는 사립학교는 들어가 있죠. 2조 29페이지. 사립학교는 들어가 있지만 언론인은 빠지죠. 언론사 언론인들 빠지죠. 언론사 공공기관에서는 그다음에 언론사 언론인 빠지고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빠지는 법이 뭐예요? 사립학교와 사립교직원이 빠지는 것은 40페이지. 40페이지 보면 과목에 2조에 과목에 각급 국공립학교라고 있죠. 국공립학교. 그 다음에 2호의 공직자에도 제일 밑에 다목에 각급 국공립학교장 교직원. 국공립이라고 풀면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립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청탁이 제일 넓어. 부패방지법이 그다음,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다음. 적용 이제 범위 기준으로 따지면 그죠? 부정청탁법은 언론인까지 포함.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은 언론인 빠진다. 사립학교는 유지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도 빠진다. 국공립학교 교원까지만 들어가죠. 이해충돌방지법 차이점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물론 이제 마목에서 이제 언론사 들어가 있죠. 마목은 여기는 언론사. 물론 이제 뭐 변호사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변호사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다.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들이 공직자 등이죠. 그게 등자가 붙는 거야. 왜? 뭐 사립학교 교직원이 등은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자가 붙는 거야.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도 그렇고 우측. 금품은 등. 뭐 암기할 필요 없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포함이구나. 특히 다목. 뭐 이런 유명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구나. 이것도 받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뉘앙스만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부정척탁 금지. 자, 직접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에서는 한다. 부정청탁은 내가 직접 해서도 안 되지만 제3자를 통해서 해도 안 되는데
부정청탁의 특징은 다 법령 위반이야. 그죠? 이건 법령 위반이 쭉 써져 있죠? 법령 위반이 쭉 써 있어요. 뒤에 가시면 다 법령 위반이야. 한마디로 부정청탁은 아닌 것들 뒷장 법령 위반이 아닌 거야. 이제 민원 신청 이런 거지. 건축허가 신청 뭐 이런 게 부정청탁은 아니잖아요.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해서 부정청탁은 아니지. 물론 위법한 것을 요구하면 불법 건축을 좀 어떻게 허가해달라 이러면 부정청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탁은 뭐가 들어가야 돼? 법령 위반이 들어가야 돼요. 법령 위반이 들어가야 되고 1항 조심하시고 1항 제목 누구든지 직접 제3자 부정청탁은 내가 직접 공무원한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직접 하는 것도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금지하죠. 부정청탁인가 아니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 부정청탁이냐 아니냐 1항과 2항의 차이점. 부정청탁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를 우회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렇지 다른 공무원 동료 공무원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청탁하는 경우가 많겠죠 사실. 그다음 6조 다시 오시면 뒤로 오시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당연한 거고. 자 이제 받았을 때 이게 문제 되겠죠. 첫째 순서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요. 자 명확히 거절 의사 바로 신고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신고는 2항이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누구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뭐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 순서랑 이 2항 정확하게 기억하셔야겠죠. 순서 첫째가 바로 신고 아닙니다.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게 1차고 두 번 그래도 2차례 두 번째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누구에게 무슨 형식으로 신고 뭐뭐 해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들어왔으면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전자문서 포함이지만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순서도 기억해야 되고 2항은 누구에게 뭐로 신고해야 한다. 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뭐 사망사항 보통 사항은 옳게 나오겠지만 그랬을 때 자 이제 소속기관의 장의 조치죠. 조치가 뭐예요? 제가 이게 건축허가 담당관인데요. 누가 자꾸 저한테 부정청탁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 그러면 우측 1호. 자 1호입니다. 직무참여 일시 중지. 너 여기 직무에 손 떼어라. 사항의 1호 손 떼어라. 넌 손 떼고 직무 대리자 지정. 차라리 김철수를 직무 대리자로 지정하겠다. 아예 이제 다른 부처로 다른 과라든지 뭐 이런 데 전부 발령되는 거지. 전부 발령. 그다음 아래 가면 시행령이 나오죠. 시행령에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 혼자 하면 좀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면 공동 수행해라 이렇게 하면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를 안 하겠죠. 사무분장의 변경. 하나 과에서 그 해당 업무에 너는 손 띄고 다른 사람을 업무를 주는 거야. 사무분장의 변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겠죠. 부정청탁 받은 공무원한테 신고가 들어왔죠. 야 계속해라. 1호. 다른 공직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 두 번째 영향이 크지 않아.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그게 핫발이야. 제일 밑에 발이고 저 중간에 뭐 과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야 겨우 너 이제 들어온 순경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야 넌 그냥 해도 돼. 너는 뭐 영향가 없는 애니까.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거의 크지 않아 걔가. 세 번째 오히려 얘는 좀 대단한 애지. 애한테 업무를 시켜야지 국가안전부장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에서 얘가 해줘야 돼. 직무수행을 해줘야 돼. 이러면 그냥 직무해라. 직무를 수행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정청탁 받았죠. 자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죠. 두 번째 들어왔죠. 그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했죠. 장이 봐서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보도 발령내고 업무 참여도 일시 정지시키고 사무분장도 변경하고 직무대리 지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야. 네가 계속 해야겠다. 그렇죠. 첫째, 야 너를 대체할 인간이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야 너 영향가 없어. 너 시다바리가 무슨 네가 뭐 그렇다고 해서 네가 허가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다 윗사람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안전부장 등을 위해서 매우 크다. 이런 경우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공직자가 저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소속계나 장애계는 신고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는 할 수 있는 경우죠. 할 수 있는 경우 하나 있는데 누구한테? 소속기관이나 장이 아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도 할 수도 있다. 공직자 등이 신고를 누구한테 할 수도 있어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수있다죠. 수있다. 자, 소속기관의 장은 다른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은 어쩌고 공개할 수 있다. 그다음 파랑 대통령으로 정한다. 업무 처리 방식. 이건 한번 읽어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시행령은 뒤에 가시면 자 1호 가니까 얘가 범죄 혐의가 있어. 공무원이 보니까 벌써 부정청탁 받아가지고 부패행위까지 한 거야. 부정청탁을 넘어서 이제 부패행위까지 한 거야. 법 위반 행위를 한 거지 실제. 부정청탁 받아서 법 위반한 데게 직무를 수행한 거야. 그러면 수사가 필요해. 수사기관은 통보. 얘는 형사처벌해야겠다. 이 공무원 형사처벌해 주세요. 수사기관은 통보.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과태료 부과. 징계 대상이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죠? 나머지는 이게 아래는 뭐 뒤에 내용과 비슷해요. 넘어가면 되겠고. 자, 부정청탁이었고 그다음에 금품수수죠. 8조 1항. 직무와 관련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뭐 대가성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죠? 뭐 있던지 없던지 상관이 다 없다 이거는. 없던지 간에 아예 금지되는 거. 이유화를 막론하고 뭐 하지 않은 한 물론 뭐 하지 않은 한이에요.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확히 말하자면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되는 거죠. 1항은. 사망에 해당하면 금지되지 않잖아요.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냥 이원을 막론하고 금지하는 게 뭐예요? 1항이죠. 8조 1항. 직무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증여 그 명목과 관계없이 한 사람한테 100만 원, 매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럼 형사처벌되죠? 근데 2항은요. 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라고 했죠. 직무와는 관련이 있어야죠. 직무와는 관련이 있어야 되고 대가성은 있던지 없던지 간에 1항은 뭐 직무와 관련이 있던지 없던지 대가성이 있던지 없던지 뭐 사유를 막론하고 사망이 아닌 한. 2항은 직무와 관련해서죠.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없을지라도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직무와 관련해서 한 사람한테 그 150만 원 받았어요. 그럼 1항에 2항이 직무와 관련해서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항, 2항이 그건 1항입니다. 1항. 1항. 왜? 직무와 관련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근데 지금 2항은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야. 2항은 이것조차도 직무와 관련되면은 100만 원도 안 되고 300만 원도 안 된단 말이거든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도 안 되고 3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대신 이제 과태료 약하죠. 1항은 형사처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항에 따라 형사처벌로 가겠죠. 근데 직무와 관련해서 70만 원이다 그럼 2항으로 가겠죠.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건 맞는데 70만 원이다. 근데 직무와 관련 없어. 7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1항도 적용이 안 되고 2항도 적용이 안 되겠죠. 직무와 관련 없어. 70만 원이야. 직무와 관련 없어. 70만 원이야. 이래 70만 원이야. 그러면은 2항이 아니죠. 직무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1항도 아니잖아. 1항도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사망.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다항과 권한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 1항, 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1항, 2항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이거죠. 1호. 상급자가 격려 포상. 회식비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회식비. 경찰서장님이 회식비 줬다. 직무 관련이 있겠죠. 그래 고생했다라고 주는 거 아니야? 야, 고생했다고 직무 관련해서 그죠? 고생했다고 하면서 회식비를 그 과에 100만 원 줬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금지되지 않는다. 그렇죠? 두 번째,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강. 원활한 직무수행 관련이 있어야 돼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경조, 선물 등이죠.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죠. 우측 대통령을 볼까요? 우측에 자 우측에 대통령에 보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음식물은 3만 원, 3만 원까지죠. 초과하면 안 되죠.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축의금 이건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한 화환조안이 10만 원입니다. 이건 뭐가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뢰가 아니에요. 그거는 3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축의금, 조의금 누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조의금을 대신해서 화환을 보낼 때 10만 원까지 되는데 축의금, 조의금이 아니라 2호에 축의금, 조의금이 아니라 그냥 사교 의뢰, 사교 의뢰, 의 경우는 3호죠. 선물이죠. 선물. 3호의 선물이란 말이죠. 친구가 승진했어. 친구가 승진했다는 것은 2호가 아니죠. 왜? 2호에 경조사비에 해당하지 않은 축의금, 조의금으로 볼 수도 없다. 축의금, 조의금으로 볼 수도 없단 말이죠. 이게 축의금, 조의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조사비라고 돼 있지. 2호를 잘 봐봐. 2호의 경조사가 뭔지 알죠? 결혼식이라든지 뭐 장례 이와 관련해서 게 우리 경조사비라고 하잖아. 2호. 근데 친구 너 승진이 축하한다. 이랬을 때는 경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3호죠. 선물이죠. 선물은 5만 원. 5만 원까지 가능하다. 5만 원까지 가능하다. 5만 원짜리.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축의금 대신 화하는 10만 원. 결혼식. 그다음에 장례식에 우리 조의금 대신 조화 10만 원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야 너 승진 축하한다 이런 것은 선물이니까 그때 난으로 보낼 때 5만 원. 축하난. 너 승진 축하라. 난을 보낸다 그러면 5만 원. 5만 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3호는 그 감옥의 금전이 아니에요. 감옥의 금전. 남옥의 유가증권, 상품권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품권은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일부 상품권은. 그 다음에 음식물, 경조사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선물이 아니다. 선물이 아니다. 그렇죠. 선물이 아니다. 그렇죠. 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어느 경우만 가능해? 2호만 가능해요. 경조사비.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현금. 현금 줄 수 있는 것은 2호의 경조사비만 되는 거예요. 현금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물 3호의 선물은 현금이 아니야. 그죠? 신사임당 선물 그 5만 원 그건 경조사비로 주는 거지 선물로 줄 수는 없어요. 선물로 줄 수는 없고 그다음에 유가증권도 안 되고 음식물은 1호잖아. 2호의 경조사비는 따로 있는 거고. 선물을 볼까요? 다음 강목의 금품을 제한 일체의 물품 제하죠. 가, 나, 다 라를 제한다 이게 가, 나, 다 라가 선물이 아니라는 거야. 가, 나, 다, 라 목이 선물이 아니고 자 다음 강목의 금품을 제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이 이제 들어온 거야. 옛날 상품권이 없었지. 옛날에 상품권 자체도 다 금지됐었는데 지금은 상품권이 되죠. 다만 뭐라고 됐어요? 물품 상품권, 용역 상품권만 포함한다 그치? 물품 상품권.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뭐 있잖아. 10,000원짜리 찍힌 거. 오, 스타벅스 130만 원짜리 그거 받았어. 10,000원짜리 130개. 아니 그래가지고 저번에 여기 오네. 여기 와가지고 밥 먹고 간 애가 여수에서 올라온 애인데 올라온 애가 저기에 2번 올라왔더니 얘가 갑자기 130만 원. 그래가지고 노랑이 애들 나눠줬잖아. 노랑이 근데 걔는 노랑이 스파르타만 다녔걸랑. 시린노 스파르타 다녔나? 경찰은 아니고 옛날에 한 4, 5년 전에. 깜짝 놀랐어. 그쵸? 그 다음에 선물. 나는 왜 가능해요? 나는 뭐가 아니다?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다음 강목의 금품을 제한 일체 물품 상품권 등등등 그죠? 됐고 사적 거래 3호 사적 거래는 한 채무 이행 등 정당원권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사적 거래 가로치고 증여는 제한한다. 알다시피 증여는 제한합니다. 기억하세요.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결혼식 때 친족이 뭐 100만 원 넘게 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아래 그죠? 이런 것들은 금지되지 않는다. 5. 직원 상조에서 주는 거 그죠? 결혼식 하면 직원 상조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오죠. 어? 나와. 우리 때도 있었어요. 우리 때도 나도 결혼식 할 때 얼마 받았던 것 같은데. 응? 상조에 다 있어요. 그 공직자들 가보면 자 6호 그 다음에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뭐 세미나 같은 거 열잖아요. 제주도에서 뭐 경찰 관련된 뭐 무슨 세미나에 참가하게 됐단 말이죠. 그때 통상적인 보면 일률제로 여는 교통비, 숙박비, 음식물 등의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 근데 갔더니 음식 있는데 다 주는 거야. 나만이 아니라. 호텔에 갔더니 음식이 3만 원이 아닐 수 있잖아. 호텔에서 만약에 숙식을 하는데 3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짜리 뭐 이렇게 저녁식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금품이 금지되지 않는다.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주도 경찰 가는 세미나 내려갔어요? 그러면 좀 음식물이 5만 원짜리 될 수도 있는 거지 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률적이어야 돼. 일률적. 뭐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혜를. 다 똑같이 주면 괜찮다. 일률적인 거. 같이 다 5만 원짜리 다 주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다 5만 원짜리 줘. 이 사람은 30만 원짜리 줬다. 그러면 그건 금지되는 거야. 일률적이라고 했잖아. 일률적. 내 친구에게 걸려가지고 징계 당했잖아. 내 친구 지금 베트남 대사했던 애 이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 전에 나왔다고. 대법원 판결. 누구야 이 자식? 그랬더니 내가 아는 애네. 참 나 진짜. 그래서 대사락에서 좀 높은 걸 줬나 봐. 호텔을 좀 비싼 호텔 등급을 이렇게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숙박하는데 했는데 대사니까 50만 원짜리 준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걸리는 거야 이게. 걸리는 거야. 통상적인 범위에서 뭐 일률적이어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금품. 특정해라 불특정. 특정해라 불특정. 그죠? 알죠? 경품. 그다음 8호 사회상규. 예를 들면 연인 간에 뭐 선물하는 거. 이런 건 금지되지 않는다 봐야죠. 그죠? 결혼할 사람들. 결혼할 사람 미리 뭐 예를 들면 뭐 백을 하나 사줬다. 이게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이 될 수 있어요. 결혼할 사이라면. 응? 그죠? 그다음에 상. 요왕 뭐 하나만 한 얘기죠. 그다음에 구조. 공직자는 소속기관 지체 없이 서면 신고. 여긴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뭐 며칠 이내 이거 아니에요? 며칠 이내. 며칠 이내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지체 없이 기억하세요. 지체 없이. 그다음에 서면으로 당연히 구도 아니고 서면으로. 우리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거 하면 뭐 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뭐 14일, 뭐 30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 등은. 그다음에 뒤에 가면 13조 뒷장 가시면 누구든지랑 구분하겠죠. 누구든지는 신고할 수 있다죠. 누구든지는 신고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금품순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든지 제공받은 사람은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고 1호 공직자. 그 다음에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 그러면 신고해야 돼. 근데 이게 배우자만 적용되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배우자가 아닌 아들이 받았다든지 딸이 받았으면 신고사항은 아니죠. 배우자가 받아야 돼. 2호 구조 1항 2호 누가 받아야 돼? 배우자가 받은 것은 내가 이제 알았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공직자 등이. 근데 배우자가 아닌 아들이 받았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겠죠. 딸이 받았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아들 딸을 통해서 배우자한테 도달됐다 그러면 신고해야겠죠. 최종 기착지가 배우자라면. 2항 자 공직자가 이제 금지된 물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 또는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그렇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갑자기
직무 관련해서 누가 30만 원 두고 또 갔단 말이야. 보니까 그 사건 관계자였어. 사건 끝난 다음에 잘 처리해줬다고 30만 원을 저 책상에 두고 왔어요. 책상에 책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반환해야 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누구에게?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근데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힘든 물품이 있을 거란 말이죠. 1호 멸실, 부패, 변질 뭐 이런 거, 뭐 과일이라든지 뭐 근데 그 여름철이야 또 예? 해당 금품의 제공자를 또 알 수 없는 경우 있겠죠. 알 수 없는 경우. 두고는 갔는데 이거 알 수가 없어. 뭐 이름이 겉봉투에 써 있으면 돌려주면 되는데 이거 알 수 없이 30만 원이 내 책상에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반환하기 어렵다. 반환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소속 기관의 장애에 인도한다. 원칙적으로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되고 소속 기관의 장애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경우 있죠. 자, 금지된 물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근데 이게 좀 힘든 사회가 있겠죠. 1, 2, 3은 대충 뭐 뉘앙스만 알면 되지. 1, 2, 3은 대충 뉘앙스에 따라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 누구에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자,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는 것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우측 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 배우자가 수수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우선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어요. 공직자 처벌 조항은 있죠.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는데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어요. 사망, 사항, 6항. 이것도 수의따죠. 수의따. 아까 비타죠. 아까 부정적답 받았을 때도 이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금품에 대해서도 이게 비슷한 조항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조항이 있는 거지. 부정적탁이랑 금지된 물품의 수리랑 좀 틀리거나 받았을 때랑 틀리거나 그지? 부정청탁은 뭐였죠 아까? 순서가 거절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이거는 바로 신고죠?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신고 바로 해야 한다. 바로 신고만 있네 그지? 그 다음에 10조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자, 직무와 관련해서 사회성 영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 등등이었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와 직책과 유래된단 말이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책 관련된다. 저번에 그 국방부 그 여직원이 뭐 모델 일 비슷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건 이게 적용돼야 안 돼요.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공무원 국가공무법이 적용되겠지. 영리행위 금지. 돈을 받았으면 영리행위 금지. 국가공무법 영리행위 금지 있죠? 근데 이건 직무 관련해야 돼. 그건 직위와 관련해야 한단 말이지. 근데 국방부 뭐 직원이 뭐 모델 일 하는 게 직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힘들죠. 이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기는 힘들고, 돈을 받았다라면 국가공무법이 적용되겠죠. 국가공무법 영리행위라면. 근데 돈을 안 받았다라면 금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봐도. 그렇잖아요. 돈을 안 받았으면 금지할 이유가 뭐 이것도 겸직을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찰금은 1시간 60만 원, 초과 시 60만 원. 1시간 초과할 땐 60만 원 이하. 넘어서는 안 돼. 6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자, 사전 아니고 옛날에 사전이었는데 이제 사후죠.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의했어요. 그래서 강의했죠.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마친 날이 있겠죠. 강의를 마친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서 외부강의 요청한 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신고 안 해도 되죠.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항 대통령이 전한 바에 따라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제공자에게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자, 순서 정확히 가시고, 자, 누구한테 반환하죠? 신고는 누구한테 하죠? 신고는 소속기관의 장애한테 하는 거고, 반환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반환은 제공자. 반환은 제공자에게. 반환. 신고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언제? 이거는 지체 없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하면 지금 뒷장 가시면 이게 2일로 돼 있죠. 뒷장 가시면 이게 27조죠. 27조.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안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견의 장에게 서면 신고해야지. 2일 이내. 이건 2일이죠. 안날로부터 2일, 안날로부터 2일 이내. 2일 이내 소속견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그래서 아까 40만 원 넘었어요. 1시간 강의했는데 1시간 강의했는데 50만 원 받았어. 50만 원 받았으면 내가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지체 없이. 그대가 지금 5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초과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안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견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0만 원 받았을 때 1시간 40만 원까지는 받아야죠. 아니 1시간까지 1시간 강의했을 때 1시간 강의했을 그건 이제 1시간 초과했을 때고 그 다음에 자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관련된 시행령 자 26조죠. 신고할 할 때는 상세 명세 사례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날로부터 5일 이내. 일단은 근데 이제 금액을 몰랐다 이거예요. 이건 이때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원래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좀 그죠? 금액은 잘 몰랐다. 그러면 10일 이내 신고하고 이 부분은 그다음에 금액은 나중에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안날로부터 이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겠죠? 일단은 10일 이내 해라 알겠죠? 강의했다는 사실, 장소 어디에서 했다. 이거는 아까 10일 이내 하고 그런데 사례금 같은 건 잘 몰랐어. 모를 수도 있죠, 뭐죠? 물어보기도 좀 그랬잖아. 물어보기도 좀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좀 물어보기도 좀 창피하고 이래가지고 또 아는 사이에 그래서 그냥 쭈피쭈피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 나중에 보니까 계좌 찍혔다든지 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50만 원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알았죠? 안날로부터 5일 이내. 자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날로부터 보통 금액이겠죠. 보통 금액은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 뭐 장소 시간 이런 거 이미 알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는데 그걸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고 시간이나 장소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다 이건 미리 10일 이내 해야 되고 자 해당 사항을 알았다 이제는 사례금이 초과됐다는 것을 알았다든지 금액을 알았다든지 뭐 이러면 5일 이내 보완해야 한다. 5일 이내. 응? 5일 이내 보완해야 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는 50만 원 꼴가 아니어도 되겠네. 이거 보완은 어차피 그렇죠? 뭐 30 알고 보니까 35만 원이었어. 10만 원 했다고? 에게 엄청 적게 들어왔네. 저 10만 원. 10만 원 했다도 알려줘야 돼요. 5일 이내. 그죠? 왜? 10일 이내 그건 신고 못한 거야. 금액은. 10일 이내 신고를 못한 거야. 금액만은 다른 건 다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만 원 지킨 거야. 이게 겨우 10만 원 지킨 거야. 그래도 안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해야지. 좀 초과 사실 아는 경우는요. 아까 했지만 이제 1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 들어왔어. 이거 많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30만 원 반환해야지. 그건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되고 이거는 2일 이내 신고해야죠. 안날로부터 초과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이거 초과했다는 걸 알았다고 봐야지. 27조는 27조는 초과 사례금 신고 방법이죠. 초과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2항. 자, 초과 사례금을 반환한다는 신고가 2일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소속견의 장이 사항을 확인해. 확인한 후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 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다.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소속견의 장에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지체 없이 반환하고 그다음에 안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반환해야 되는데 만약 안 해 반환 안 했어. 그러면 소속견의 장이 나서는 거죠. 소속견의 장이 며칠 이내? 7일 이내. 사실을 확인하고 7일 이내 반환하라고 명령하죠. 하면은 지체 없이 반환하고 그 다음에 반환했던 사실을 알려야겠죠. 알려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어디에? 감독기관에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근데 누구든지 부정청탁을 제가 받아서 건축하게 줬다든지, 제가 금지된 금품 받았어요. 제가 금지된 금품 받았어요. 라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보호를 못 받는다. 딱 봐도 알지? 그럼 거짓, 특혜 뭐 이런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사망.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무기명이 아닙니다. 무기명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무기명 신고제가 아닙니다. 비실명 신고제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기억하세요. 2항. 13조 2항은 비실명이죠. 인적사항 안 적는 비실명이죠. 왜? 불구하고죠. 불구하고 신고하려는 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그때는 뭘 해야 돼?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자기 이름을 안 밝히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하게 한다. 원칙이 뭐라고요? 비실명이 아닙니다. 원칙은 실명제야. 인적사항을 밝혀야 되니까 실명제고, 예외적으로 비실명이 있다. 그것은 요건이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한 다음에 진행한다. 14조 13조 1항 1호 2호의 기간 조사기간 한다. 13조 감사 감독 수사기관이네. 걔네들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 권유로 신고를 이적받았을 때 조사 감사 수사를 하여야 한다죠.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가 신고했죠. 누구든지가 신고했고, 누구든지가 신고했죠. 그럼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 들어왔어. 권익위원회 이첩을 해줬단 말이죠. 얘네한테 직접 신고됐다든지 그러면 조사 감사 등을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아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받는 경우 있죠. 마지막 3호는 이제 13조 1항의 3호는 국민권익위원회야.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았을 때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대통령이 맡은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첩하고 조사기관 어디였죠?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이런데 이첩하고 그 사실을 통보한다. 3항 감사, 조사, 수사를 마친 다음 10일 이내 결과를 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조사기관은. 조사기관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누구든지에게 이제 결과를 통지해 주겠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어왔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10일 이내 조사 감사를 마친 때로부터, 조사 감사 수사를 마친 때로부터 10일 이내, 바로 들어왔을 때는 누구든지에게 하는 거고 10일 이내.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까 이첩한 경우 있었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10일 이내 뭐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항 뭐 등등이 나오죠. 6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나 조사가 충분치 않아. 그러면 뭐 이쪽 이의 제기하는 거죠. 30일 이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30일 이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통보해 줬잖아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한테. 그럼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한다?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재수사를 종료했죠. 그러면 7일 이내 이제 결과 알려주도록 돼 있죠. 7일 이내 결과 알려주도록 돼 있고. 그냥 누구든지는 여기 없죠. 누구든지는 그러면 통보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누구든지는 뒷장 가면 나오죠. 뒷장 가면 36조에 7일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36조 1항 신고자는 14조 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7일 이내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왔단 말이죠. 왔다. 그러면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26페이지 부정청탁법. 국민권익위원회는 딱 봐서 건수가 있다라면 이첩하는 거야. 건수가 있다. 뒷장 26페이지 건수가 있다. 1호 범죄 혐의가 있다.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당연한 거니까. 그 외의 경우는 소수기관 감독기관에 이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넘어왔죠. 누구든지가 금품 받은 것 같아요. 부정청탁 받고 직무를 수행했어요. 라고 누구든지가 신고했단 말이죠. 그럼 국민권익위원회가 넘겼죠. 넘겼단 말이죠. 넘길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넘기는 거고,
이첩하는 거고, 저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는 넘기고, 나머지 건수가 있을 때는 감독기관 소속기관에게 넘긴다 이게 그죠? 애매하면 사망에 송부하는 거지. 이첩해야 할 만한 사건인가? 헤매 그러면 사망에 송부하는 거지. 송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자, 34조. 조사 기간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송부하는 60일의 조사를 마쳐야 한다. 60일에. 그럼 60일의 조사를 마치고 아까 어떻게 해야 돼? 60일의 조사를 마쳐서 이첩이 됐죠? 그럼 60일 조사를 마쳐서 마친 때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국민권익위에 넘기죠. 국민권익위는 재수사를 30일에 청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수사를 한 다음에 종료한 때로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해 주도록 돼 있죠. 자, 누구든지가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 할 수 있단 말이지. 누구든지 했죠? 그럼 권익위원회가 이첩을 한단 말이지. 이첩, 수사기관에 또는 뭐 조사기관에 이첩한다. 이첩하면 얘네가 며칠 이내? 60일에 끝내. 가지고 끝냈죠? 끝낸 때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통보해줘. 그럼 국민권익위는 30일에 재수사를 청구해. 그 다음에 재수사를 끝낸 때로부터는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준단 말이지. 응? 그죠? 누구든지도 똑같아. 누구든지가 했으면 60일 이내 끝내야 되고 그 다음 10일 이내 통지해줘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얘는 7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죠.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조사가 끝나면 저 통보는 해줘야겠죠. 자, 제일 밑에 가면 37조로 가보세요. 수사기관은 위반에 대한 신고 등의 범죄명이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할 때와 이를 마칠 때 10일 이내 소속기관에게 통보를 해줘야 한다. 수사기관은 범죄 있다고 인정하여 수사를 시작할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 공공기관에 통보해 준다. 그 다음에 우측 신고자 보호보상. 누구든지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1호, 2호, 3호 등등등. 그 다음에 사망.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써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수 있다로 끝났죠? 면제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감경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망.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그 다음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는 신고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17조 공무원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의 직무 위반으로 확정된 경우 직무 상대방 이미 지출 교부된 금액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위법한 것 확정됐을 때 이미 지출 교부된 금액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뒤가시면 벌칙됐고.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은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근거도 나오는 거야. 제1회 1조 설치하여. 국민의 설치 근거가 부패방지법이에요. 부패방지법. 그래서 제목 봐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이죠. 부패방지 및. 이와 관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청렴한 공직 어쩌고를 이바지한다.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부패방지와 관련된 얘기죠. 정의. 공공기관은 마목, 사립학교 포함, 언론사 포함되어 있지 않죠? 언론사, 언론인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뒷장 가시면 자 공직자 같은 얘기죠. 부패행위. 부패행위란 다음 행위를 말한다. 첫째, 권한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한 행위. 자, 이건 법령 위반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충돌 방지가 다르죠. 이해충돌에 문제할 때는 아직은 그 법령 위반 아닙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아직은 권한을 남용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죠. 이해충돌 상황은. 그렇지만 부패행위라는 것은 권한을 남용했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까지 이어진 거야.
41페이지. 이해충돌 방지법의 4호를 봐보세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4호를 보시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행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일 뿐이야. 이해충돌은 상황이죠. 지금 내가 직무를 수행하다가는 공정한 직무 수행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이 이해충돌 상황이고, 부패 행위라는 것은 이해충돌에서 많이 나간 거예요. 많이 나가서 벌써 법률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부패 행위. 다시 들어오시면 부패 행위란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벌써 법률을 위반한 거야. 근데 자기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게도 포함됩니다. 그죠? 자기가 아니라 배우자 이익이라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다.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 자기가 속한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거죠. 재산상 손해. 원래 100원이면 되는데 300원에 계약한다든지 이러면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부패행위죠. 부패행위다. 그 다음에 다도 당연히 부패겠죠. 그 은폐를 강요하는 것들. 자, 고충민원. 이 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이죠. 적극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이 권장사항이고 소극행정은 지금 제거할 사항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처분이죠. 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 경우 민원을 말한다. 그걸 고충민원을 한다. 소극적 처분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이 하는 제기하는 게 뭐예요? 고충민원이다. 고충민원. 자, 책무 그냥 읽거나 보시면 돼. 이런 게 있다는 점을 알면 됩니다. 정당의 책무, 기업의 책무 뭐 많죠? 쭉. 공직자 행동강령. 그래서 행동강령 대통령 등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이죠. 그런데 경찰 행정강령은 따로 훈령이고, 그 다음에 국민권위원회 설치, 총리 소속이죠. 총리 소속이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위원장이 1명, 합쳐서 15명 위원, 부위원장이 3명, 상임위원도 3명이야. 왜요? 업무가 3개야. 잘 봐보세요. 고충민원, 13조, 고충민원, 부패방지, 중행정심판의 운영 업무. 자, 국민권위 업무 3가지입니다. 고충민원, 부패방지, 중행정심판의 운영. 이 3가지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도 3명, 상임위원도 3명이야. 고충민원, 부패방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이 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국민권위원회 부위원장 중에 1명이 되는데 이 3가지 파트로 나뉘잖아요. 그럼 부위원장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상임위원도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부위원장이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이. 다만 어쩌죠. 위원장, 부위원장은 사망, 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 대통령 임명, 상임위 아닌 대통령 임명 또는 이쪽. 말 필요까지는 없지만 상임위 아닌 위원 중에는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3을 좋아하는 얘네들은. 부위원장도 3명, 상임위도 3명,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3을 좋아하는 애들이구나. 3. 16조 1항, 2항. 이것도 3년 좋아하네. 3년을 하되 1차 안에 연임할 수 있다. 1차 안에 연임할 수 있다. 아까 경찰청에 있는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중에 위촉위원은 임기가 몇 년이었죠? 위촉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2년이었죠. 그 다음 2차례죠? 2차례. 여기는 3년인데 1차례. 6년은 똑같네. 그지? 얘는 2 플러스 2 플러스 2고 얘는 3 플러스 3이네. 3 플러스 3. 3년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3년이니까 6년 아니야? 걔네들은 2년 2차례 연임할 수 있으니까. 제도 개선의 공고. 근데 이게 구속력은 없어요. 공고하는 거지. 야,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살벌한 데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공고. 원래 살벌한 데가 공무원한테 살벌한 데는 감사원이야. 뭐 수사 이전에는 감사원. 걔네들은 뭐 공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구하고 뭐 징계 요구하고 뭐 이러는데 여기는 양반이야. 공고. 뭐 이 정도만 하는 거야. 공고. 뒤가 보세요. 28조도 공고. 공고가 많지? 공고. 뭐 비밀 누설 금지는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고. 시민 고충 처리에는 지자체에 설치합니다. 설치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수있다는데 지자체에 설치되는 거예요. 하여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고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이쪽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뒤쪽에서 나올 수 있어 이게. 시험 범위로서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 외국인 포함해서 저 고충민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러 개 있는 거야. 각 지자체마다 있는 거잖아. 지자체와 기관에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도 있는 거야, 그지? 관악구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또 국민권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도 있고 여기다 한 걸 저기다 할 수 있다겠죠. 응? 중복을 할 수 있죠. 보통 중복할 수 없다가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여기는 중복제기 가능하죠.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고충민원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하세요. 없다가 아닙니다. 있다. 응?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엄청 많이 내, 이 조항을. 맨날 없다로 내, 그렇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단골 조항 중에 하나야. 응? 그래서 이제 경찰청 뭐 감독이나 통제 쪽에 나올 수도 있어 이게 행정학 편. 경찰 쪽에 이제 행정학 편이 있죠. 그쪽에서 보통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조사 방법 몰라도 돼 그냥. 이송 그냥 읽어나 보시고. 합의 공고. 공고야 구성이 없어. 조정. 당사자가 대신 오케이 하면 되는 거지. 사인하면 민법상 하해 같은 요령이 있는 거야. 그 2항 45조 2항. 당사자가 둘 다 오케이 하면은 뭐 민법상 하해 같은 요령이 있다 뭐 있죠. 46조도 공고, 명령, 요구 이런 거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에? 명령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알면 돼요. 명령, 요구 이런 센 거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의견 제출을 주의한다 48조 뭐 이런 거는 읽거나 보는 거지 뭐. 뒤 가시면 그러니까 50조 1항을 많이 냅니다. 존중하도록 돼 있죠. 따르도록 돼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구성이 없는 공고기 때문에 존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항이죠. 자, 존중해야 한다. 그랑 이행하지 않았을 때 통보는 해줘야 돼. 경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표명을 쌩깔 수는 있는데 결과를 알려는 줘야 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인권 침해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소극적인 거 하지 마라. 이게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라. 이렇게 이제 공고를 받았어요. 그때 경찰청에서 뭐 해야 돼요? 이를 존중해야 돼. 그런데 이행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알려줘야 돼. 부평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직자는 해야 되고, 55조는 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56조는 하야한다고, 그거 조심하시고, 할 수 있다와 하야한다 조심하시고, 할 수 있다 하야한다 이거는 보통 이걸 내죠. 신고의 성실은 뭐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국어 문제 사실은, 그렇죠? 뭐 허위인 경우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렇죠? 신고 방식 이건 똑같아. 기명 문서, 비실명 똑같아요. 뭐랑? 부패방지법이랑 부정청탁법 이 부분이 같아 사실은. 그때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 똑같구나. 원칙은 실명으로 해야 되고 인적사항 기재에서 기명도 해야 되고 근데 애저로 비실명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똑같아. 59조도 같아 거의. 59조도 부패방지법이랑 부정청탁법 이게 처리 절차가 거의 똑같아. 뭐 이처반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건 거기까지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뭐 전문가들도 아니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항만 조심하면 돼 대신 여기서는. 자, 위원회가 신고가 접수된 59조입니다. 혐의 대상자가 당 각호의 공직자로 부패 혐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공소력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죠. 근데 3호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관만 조심하시고, 경무관급이라는 걸 조심을 해야겠죠. 맨날 치안감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저 뒤에 가 보면 뭐 공직윤리법에 보면 고위공직자 하면은 치안감 이상 그다음 시도경찰청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걔들이 치안감, 시도경찰청장인데 그 법들은 이 법은 지금 경무관급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가 조심해야겠죠. 얘를 치안감으로 내겠죠. 3호를 치안감으로 낸단 말이에요. 조심하시고. 나머지 똑같아요. 뭐 아까 뭐 비슷해 그때 넘어가요. 조사결 처리도 똑같아요. 내내 그 얘기야. 그 얘기고 뭐 통보 날짜도 똑같아. 뒤에 가면 재수와 청구 요구 날짜도 30일 똑같아. 아까 대신 그게 시행령에 많이 있었지 걔는. 대통령이 있었던 게 이게 여기는 법률에 들어와 있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숫자라는 이런 것이 똑같기 때문에 예?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하시면 돼요. 둘 중 하나를 암기하시면 되겠고. 62 신분 보장의 조치 신청. 자, 신고자한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단 말이야. 특히 내부자일 때는. 그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저 불이익 예상되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면 권익위원회에서 예? 여기 대해서 63 신분 보장 조치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위원회가 불이익 주지 말라고 불이익 주지 말라고 사실은 명령하는 거예요. 청장 이 경찰관 불이익 주지 마세요. 내부자니까 내부 신고자야. 내부 신고자한테 이제 불이익을 줄 것 같아. 신분상 불이익이라든지. 그러면 자 62에서 뭐야? 신청하는 거죠. 내부 고발자가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63 국민권익위에서 얘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마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62조 4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이런 신분 보장 결정에 대해서 30일 내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다. 최근에 이런 판례가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행정법에서 중요하게 그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도 선관위원장 사건이 있어요. 시도 선관위원장 사건이 있고 소방청장 소방에는 있구나 이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쪽한테 신분 보장 조치 결정을 해요. 근데 소속 공무원 내부 고발자 신분상 불이익 주지 마라라고 요구를 하자 얘네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항고송을 제기했어요. 얘네가 소방청장이랑 시도선관위원장이 이 되는 거로 봤습니다. 왜? 이 조항이 62조 4야. 62조 4에 이게 가능하도록 30일 이내 이쪽에서 시도선관위원장과 소방청장이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항고송이에요. 행정소송이에요. 항고송을 30일에 제기하도록 돼 있어.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 사건이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거예요. 대법원 판례까지 실제 나왔다. 근데 이 당시에는 법이 없었을 거예요. 내 기억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론으로 대법원이 판례가 설명을 했어. 일반 이론과 열심히 설명했는데 지금이야 뭐 이 조항 갖다 대면 되는 거죠. 이 조항이 없었을 당시 일반 이론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는 거야 이거. 공무원 시험 행정법에서 단골로 출제. 이게 소직이 가능하냐 얘네들이. 이게 처분이냐.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신분 보장 조치 결정이 처분이냐.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처분이다. 처분이야. 이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 없다.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이게 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기출은 없단 말이야 이게. 그쪽이. 기출은 없지만 만약에 행정법 전공 교수가 들어가면 알고 있걸라. 행정법 전공 교수가 출제자면 당연히 이 조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자고 할 수가 있어. 이게 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평소 때 자기가 공부하다가 이 조항 눈여겨볼 수가 있는 조항 중에 하나예요. 이 판례를 알기 때문에 이 판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연결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신고자 비밀 보장 해줘야겠죠? 신변 보호 조치는 여러 번 관련해서 혹시라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신고자가 누구에게?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신변 보호 조치입니다. 제가 위협받고 있어요 이런단 말이죠. 지금 위협받고 있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위협받고 있어요. 그러면 신변 보호 조치 누가? 위원회가 하죠. 그럼 위원회가 경찰청장 등에게 보호 조치 요구하는 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때 대가시면 신변 보호 조치 해야 한다. 즉시. 자, 신고자가 이제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가죠? 국민권익위원회 먼저 가는 거야.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장 등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뒤에 가시면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신변 보호 조치 하야한다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야한다. 여러 번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72조는 시험에 이미 있죠. 기출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경찰 학시험 시간에도 출제가 되고 행정법에서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행정법에서도 18세로 내려왔죠. 얼마 19세였는데 18세로 내려왔고 숫자도 내더라고. 대통령이 요구하는 일정 수에 가로치고 300명 이상의 연수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야, 공무원은 부팽이야.
부패행위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처리 이상해. 그러면 저 일반국민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원한테 감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18세 이상이 몇 명 이상 모여서 300명 사인 받아가지고 300명 사인 받아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원한테 저 경찰청 저기 어디 감사해봐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명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청구 방법 문서로 하고 그다음에 감사는 60일 이내 종료해 줘야 돼. 경찰청 한번 뒤져봤는데 보니까 인권 침해 없었다든지 부패행위 없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감사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60일 이내 감사 종료를 해줘야 되고 결과 통보는 아까는 그건 비슷하네. 10일 이내 그렇죠? 통보한다. 이건 비슷하죠. 자, 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뭐 이런 숫자를 어떻게 암기해 이제. 그다음에 우측 취업자의 해임 요구도 할 수 있다. 원래 이제 그럼 이런 사람 취업하면 안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 취업시켰다. 공공기관에 취업시켰다. 그러면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죠? 요구해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자, 잠깐 쉬고 이해충돌 방지법 하겠습니다.